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초로 보니까 셋 다 약간 정장 어디 무슨 장례식장. 야, 장례식장 그냥 결혼식장이라고 대들 걸 왜 장례식장이야? 장례식장에 저런 걸 메고 안 되지. 아 그래요? 색깔이. 빨간 색깔. 뭔가 그러네. 그렇지. 지금 점잖은 굉장히 점잖은 분위기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결혼식장에서 거의 다 이제 신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렇지. 블랙 계열을 많이 입긴 하네요. 하얀 옷은 신부만 입는 게 약간 국룰처럼 돼 있긴 하지. 외국도 그런가? 외국에서 결혼식을 나는 안 가봤어. 그렇죠. 외국은 좀 더 화려했던 것 같아. 외국에서는 아니야, 결혼식 거기도- 갈 때 막 오프숄더 입고 나오잖아요. 친구들. 거기는 이제 영화에서 보면 어바웃 타임 이런 거 신랑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을 정해주지. 같이 맞춰서 입지. 그러니까 베스트맨 뭐 브라이스 뭐 친구 그래가지고. 브라이스 친구는 브라이 친구의 영어 버전인가요? 브라이스 친구. 브라이스 뭐라 그러더라? 있는데. 브라이덜 뭐 그럼 브라이덜 있잖아. 샤워. 샤워고. 브라이덜이랑 뭐예요? 브라이덜 샤워는 뭐야? 브라이덜 샤워하는 거야? 아싸, 하양 평준화 됐다. 변호사 둘이 하양 평준화 됐다. 브라이덜 샤워는 들어봤는데. 브라이스 친구 재밌다. 아 브라이스 뭐 표현이 있는데 그때 왜 남자들은 그러니까 베스트맨이라고 잠깐만요. 하고. 그럼 브라이스 친구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잠깐만 그 단어 쓰지 마세요. 제대로 브라이 친구의 고급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브라이스 친구. 아니 그러면 아까 한 말은 뭐예요? 브라이스 친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스는 뭐고 친구는 뭐야? 브라이스 프렌드야 뭐야? 그냥 프렌드라고 하지 않고 네.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그 말을 왜 한 거예요? 메이드인가? 아주 신부 들러리를 브라이스 메이드 맞아. 메이드. 브라이스가 아닌데? 브라이드메이드. 브라이스 브라이스. 아, 브라이스 모르겠다. 아무튼 아. 그러네요. Bridesmaid. Bridesmaid. 갑자기 영어 리스트를 리피트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왜 여기서 시비를 거는 거야? 나는 도대체? 딱 보고 신부 들러리인데 신들렸다는 줄 알고 뭐가 신들렸다는 거지? 그 저번에 정신이 제가 아니네. 고민한 씨를 고안으로 본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 근데 저 브라이스 친구. 그래도 오늘 좀 약간 어, 복장을 되게 오랜만에 예. 멀쩡하게. 양복을 오랜만에 입어봤는데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것도 얇은 점심에 그래요? 뭐 나 비하하는 거야 뭐야? 아니 내가 겨울에 양 돈이 없어서 지금 야 여름 양복 입고 다녔다 뭐 이 얘기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생각보다 얇은. 아니 싸구려네 거의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죠? 얇은 양복이네. 아니 뭐 거지 새끼가 왔네 이렇게 들렸는데. 아니 왜 이러? 아니 계절에 아직 좀 앞서간 것 같다는 얘기지. 너무 웃겨. 중요한 건요 여름에도 이거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직은 이거만 좀 부럽잖아. 좀 우리거든요. 아니요 저 근데 이거 겨울 양복 맞는데. 아, 그래? 위에 근데 뭘 또 입으셨잖아요 원래. 그죠? 원래 있는데 차에 두고 왔어요. 네, 하여튼 뭐 네, 얘기하세요. 해명이 끝났습니다. 맞아 오늘 제가 이제 담에 걸려갖고. 나 혹시 이렇게 방송해도 되나?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릴 때마다 예. 그 찌릿한 게 그래요? 있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하세요. 아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진별은 나 뭐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너무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데 안 되겠다 이거. 아니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언제 멀쩡한 상태로 나올 수 있어? 그러게. 이게 나이가 많이 들은 거 같아. 속이 강정이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 많이. 진짜 왜 담에 걸렸지? 아니 언젠가부터 올 때마다 어디가 컨디션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실제로 콩가루를 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모르- 문제인 거야. 네가 문제. 아니 그냥 어떤 우연한 시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건 맞는데 평소에 괜찮아? 되게 콩가루를 시작한 이후부터 건강이 되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느낌. 이거 뭐 산재야? 산재 처리 되나요? 하여튼 진 변호사님 기분 좋았을 때 컨디션 좋았을 때 기억나요. 이제 선물 같은 거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날 그 선물 착용하고 오셨을 때 컨디션 최상이었어. 매우 좋죠. 양말 그때 막 발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손에다 맡기고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지금 뭐 선물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랬던 기억이 뭔가 있다. 대가족 분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아니 느낌인데. 저는 뭐 사랑을 주시면 지난주에 괜찮아져요. 클라라님 저 받았잖아. 그거 그때 집에 컨디션 가서 좋았잖아. 좋았죠. 집에 가서 뭐 아니 그 담이 걸렸을 뿐이야. 아니 무슨 내가 뭐 큰 죄를 졌나? 뭐라 담이 걸렸다는데 지금. 아니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그 몸 관리 못한 것도 죄야. 아, 저는 슬프다. 저는 당신의 나이는 아니에요.
내 나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더 큰 문제지. 그런가? 더 큰 문제지. 뭐 건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오늘 약간 주제가 되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주제던데. 그렇죠. 초심이자 좀 몇 번 다뤘지만 다시 되게 하면 좋게 부족함이 없는.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 이제 할 얘기가 더럽게 없다. 나쁘게 그러니까- 표현하면 재탕? 재탕. 아니 이걸 재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방송국도 문 닫아야 돼. 문 닫아야 되는 맞아. 것도 한두 곳이 아니야. 뭐 사건 사고 뭐 정치면은 안 그래? 맨날 똑같이 선거 얘기하고 맞아. 대통령 선거했다가 국회의원 얘기했다 다 똑같아. 누가 개소리했네. 얘가 개소리했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막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막 공천 이런 얘기 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제 또래가 이번에 막 그 현역 국회의원이랑 막 경선에 붙고 막 떨어지고 지금 막 결선에 가 있고 막 이래요. 저 연수원 또 그 동기의 남편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연배가 된 거죠. 그런 벌써 그렇게 연대가- 되셨구나.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더럽게 늙었네. 아 근데 요즘 어쩌다 국회의원 이렇게 나이 됐어. 자체가 좀 어려진 것도 있잖아요. 요즘 막 딱히 그렇지도 않아. 40대들 되게 많지 않아요? 30, 40대가 어려진 건 아닌데 40대 40대 30대가 되면 진짜 30대 되면 정말 어린 게 된 거고 어린 게 된 거. 40대 기술원 얘기 나온 건 이미 뭐 엄청 2000년대 오래됐죠. 초반부터 나왔었어. 저도 예전에 그 유튜브 초반에 엄청 어린 친구랑 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출마한다고 인스타에 계속 올리더라고요. 저한테 언니 하던 친구가 너무 보면서 와 너만 어른이 되었구나. 나는 언제 아직 아이인데.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 너 좀 전에 그 뉴스 가지고도 그 흥분해가지고 얘가 벌써 이렇게 컸어 뭐 이런 네. 얘기 했잖아. 뭐 야구 선수 또 불륜 의혹 이런 기사가 막 떠가지고 저희 또 그런 거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십성 기사 막 논하다가 알고 알고 봤더니 봤더니 고졸신이었다고? 그러니까 알았던 그 친구의 이름을 들었던 친구더라고요. 굉장히 어렸는데. 고등학생인데 프로야구 됐다 선수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기억엔 98년생인가 그래요. 그 그러니까 이제 98년생이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불륜으로 게다가. 세상에 이 무슨 말세다. 제가 98학번이거든요. 어머. 98학번. 네. 대학생 때 태어난 애가 지금 이혼 소송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네. 엄청나구나. 그럼 이제 그런 어린애가 오면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르게 어디서 이혼을 넣네. 아니 저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무슨. 의뢰인이니까. 그럼요. 네. 역시 정말. 98년생 몇 살이야? 그럼 지금? 26 정도 되나요? 나이가 어리네. 어려요. 27. 아, 그러니까 윤석열 나이로는 20 생일이 안 지났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25인 거고. 그러니까 어리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결혼 이제 스포츠 스타들 같은 경우 결혼을 좀 일찍 하는 경향들이 네. 있으니까. 있죠. 내조를 받는 게 그게 그런 거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 진짜 대단한 게 아직도 결혼 안 했잖아요. 음. 손흥민 선수 왜 결혼 안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축구에만 음. 몰두해라. 그리고 은퇴하면 결혼하라 그래서 그래서 결혼 안 했어요. 진짜? 진짜요? 직업의식이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근데 연애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뭐 공짜로 지낼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결혼은 안 되지만 연애는 괜찮다고 하셨구나 아버지가. 근데 사실 연애까지 하지 말라 그러면 연애는 하고 그치. 있어? 그거는 연애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많이 하고 계시죠. 열애설 많이 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열애설도 중에 많이 뭐가 났고.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때 얘기했나요? 비행기에서 손흥민 선수 한번 본 적이 너무 있거든요. 좋았겠다. 근데 이거 딱 탔는데 손흥민 선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가 그 함부르크에서 이제 레버쿠젠에서 영국으로 이제 팀을 옮기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사진을 찍어줬는데 제가 너무 좋은 나머지 이 얼굴의 절반이 잇몸이 나와. 잇몸이 잇몸 너무 모습. 과다하게 나와. 그래서 와이프가 오빠 이거는 어디 올릴 수도 없겠다. 너무 이제 낙심한 나머지 그러고 있었는데 한번 다시 찍어달라고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근데 손흥민 선수 이제 막 자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피곤해 상태인데 보이니까.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했는데 바로 흔쾌히 일어나서 다시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딱 이 사람은 인성까지,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기 힘든 시점이었는데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러시구나. 흥민 씨가 인성까지 좋은 사람이구나. 저도 재밌는 거 하나 알아요. 이건 영상으로 떴던 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팬들이 휴대폰을 주고 그걸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잡고 셀카를 찍어 달라고 부탁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팬이 아이폰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건 제가 들고 찍을 수가 없다고.
모델이라서. 갤럭시 모델이니까 갤럭시를 잡고 있는 모습만 가능하고 아이폰을 혹시 잡고 사진을 찍는 모습 찍히면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는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한 거지. 미담이 아니라 그건. 그래도 전 너무 웃기던데. 그럼 미담이라고 한 얘기 아닌데요? 왜 저래? 미담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도 그렇게 들은 적 없거든. 아니 누가 한 명 데려와요 그러면. 저기 양자역학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데려와서 같이 편먹고 우리랑 싸우면 되겠네. 사실 지금 전투력이 많이 하락했어요. 왜냐면 이 바로 앞에 저기 쌍법규 녹화가 있어가지고 추자 언니한테 많이 쌍법규는 뭐예요? 그런 거 없어. 법규를 양쪽으로 하는 게 쌍법규 아닌가? 아 법규를 오늘 그런 프로그램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은 대한뉴스도 하고 법규도 하고 하고. 이게 지금 세 번째인 거예요? 돈에 환장을 했구만. 지금 기력이 없어서 그거 받아치지 못한다고요. 일단 돈에 환장한 걸로 얘기하기엔 돈이 안 돼. 대한뉴스 프로그램들은. 아 맞다 본인 채널이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별 돈이 안 돼. 농담한 거예요. 아 너무 웃긴. 근데 힘드시긴 하겠다. 지금 아니 아침부터 힘들지 않아. 이거는 사실 힘들지 방송을 않아요? 진짜요? 힘 좀 들게 해드려야겠네. 아직 에너지가 좀 있으신가 봐요. 많이 할 때 한참 많이 할 때 종편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7개 8개씩 있었거든. 그때는 진짜 환장하셨던 때가 맞나요? 그때는 환장한 게 맞지. 그때 대한뉴스가 없었어. 그때 대한뉴스가 없었어. 내 거 하면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지금 스트레스를 막 팍팍 니들이 주고 있어. 나한테. 아유 추자 씨가 뭐 어떻게 알고 있길래? 그냥 저희 둘을 합친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한쪽에는 되게 뺀질거리는 놈 하나가 있고 누구? 거업이 거오빠가 가운데 앉나요? 내가 가운데 앉고 거업이가 이쪽에 앉고 기시자가 이쪽에 앉아서 나는 가운데 앉는 거지. 양쪽에서 괴롭힘을 받는구나. 그렇지. 그냥 포지션 자체가 날 잡아 두시오 막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요. 별로 뭐 별로 힘들진 않아. 근데 저도 사실 그때 기추자 네네. 왔었잖아요. 별거 없던데? 그때 추자 언니가 많이 순한 맛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던데. 왜냐면 네. 의외로 또 기주자도 낯가린다. 맞아. 그래서 처음 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해. 그리고 추자 언니가 원래 약간 그런 또라이 담당이잖아요. 약간 이제 재밌는 그런 느낌인데 언니가 딱 왔어. 근데 더 여기 또라이. 두 바보가 앉아가지고 막 우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언니가 당황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어디를 가든 뭔가 이제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둘이 너무 맛이 가니까 본인 이거 안 되겠다 싶었고 본인이 중심을 잡은 거야. 원래 그 역할이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니가 많이 차분하게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겠다.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랬었어. 그때 수습 많이 하셨죠. 새 바보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두 학생과 선생님의 컨셉의 방송 즐거웠습니다. 여기선 제가 중심을 잡는 역할이에요.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산분할 얘기와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까 해요. 네. 사실 이제 주제 자체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게 왜 자꾸 필요하냐면 다른 방송에서 상담 제보자 이런 사연이 왔는데 네. 그 사연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를 빼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궁금해했던 게 재산분할을 적어도 20년은 돼야 전업주부지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17년밖에 안 돼서 재산분할 못 받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콩가루 시청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건 아실 텐데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사실 뭐 뉴스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도 이전부터 한 번씩 이혼을 생각해서 뭘 찾아보거나 이런 분이 아니란 의외로 그럼 또 한 번도 생각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걸 생각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모든 게 다 막막하고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변호사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한 20년쯤 되면 절반씩 받아요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네. 20년 안 됐으니까 나는 못 받는가 보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사연에서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좀 다른 게 이혼을 안 하면 재산분할을 아예 못 하는 건가요? 라는 그런 걸 물어봤어. 왜 그러냐면 혼인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그런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 그 뭐 진변이나 저처럼 그래도 멀쩡하게라기보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이 있어서 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비 같은 거를 꼬박꼬박 가져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남편이 일정하게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도 없는 거야. 많아요. 많아. 그 생각보다 많아. 네. 그리고 의외로 남편이 얼마만큼 재산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혼하면 재산분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혼을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남편이 돈은 있긴 있을 걸까?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남편 재산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없나?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좀 공감이 되는 게 실제로 제 주변에도 언니들 중에 남편 직업을 정확히 모르는 언니들이 가끔 있어요. 직업을 모른다고요?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물어봤을 있어. 때 있어. 이 가능해. 직업을 모른다고요? 가능해. 어떻게 저도 들어봐. 한 번 네. 남자친구 직업을 정확히 모를 때가 있었었어요. 그런 사람들 거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아니야.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막연하게 사업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예. 그러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여자분 입장에서 모를 수가 있어. 그리고 별로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돈을 잘 갖다 주면 궁금하지 않나? 아니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물어봤을 때 그 언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융 쪽에서 일을 해.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금융 쪽은 정말 많은 게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금융 쪽 뭐 무슨 오락실에서 일? 돈을 바꿔준다. 이것도 사실은 금융 쪽에서 일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지. 사채업을 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금융 있지. 쪽에서 일하는 어.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그쵸. 그런 애들이 그런 경우에 왜 그 주가 조작범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의도에서 금융업에 일한다고. 그것도 얘기를 하거든. 금융 쪽이에요, 사실. 돈 어떻게 보면. 놀이하는 사람들. 다단계도 그렇고 뭐 유사수신 응. 이거 금융업계에서 금융업이야. 일하는 근데 거예요. 이상하게 남편이 뭐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언니들이 잘 살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해. 잘 산다라는 아니, 게 돈이 많게 풍족하게 살더라고요. 불편. 단계가 어떤지 뭐 모르겠어요. 돈을 잘 주니까 뭐 뭐 소용이 정확하게 있겠지. 뭐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다 그래서 어느 사실- 날 이제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는 거지 갑자기. 근데 이제 남편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 근데 그걸 이렇게 계속 캐묻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 방조범이나 뭐 나중에 이제 범죄 수익을 이제 환수당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른 척 애써 하기나?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봤을 때 그렇구나.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야. 근데 네. 이번에 모 연예인이 이제 그런 금융 관련한 뭐 주가 관련한 문제로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 연예인의 와이프도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에 가깝게 공인이 된 그런 사람, 공인이라고 하기보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SG 얘기해도 증권가 되겠죠? 임창정 네, 네. 씨의 그런 사건인데 아내가 이제 임창정 씨가 연락이 안 된다 막 이런 기사가 뜨는데 아내가 이제 SNS를 한 거죠. 근데 자기 이제 원래 인플루언서니까 SNS를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왜? 남편이 연락이 안 연락이 안 되는데. 되는데. 너는 그러니까 한가하게- 남편은 지금 이제 뭔가 사기 의혹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왜 인스타나 하고 있냐? 함께 그 금전적인 혜택을 누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내가 SNS를 하는 것에 많이 분개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진변이 그러면 아예 주제 자체를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고 네. 기사가 이거는 굉장히 사실 법조계에서는 큰 이슈인데 큰 이슈라 법조계에서는 눈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사건이긴 한데 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크게 생각보다 안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의 권혁빈 CVO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 기사 보고 누군지 처음 알았어요. CVO가 뭐예요? 비전 제시 책임자. 비전. 최고 비전 칩 제시 비전 책임자. 오피서. 그건 뭐예요? CEO를 이코노미 뭐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갑자기 CEO는 뭐지? 엔터프라이즈 뭐지? CEO요? 재밌다 재밌어.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Executive Officer. C 넣고 칩 뭐 하고서 칩. I를 집어넣어서 CIO라고 하고 CTO라고 회계 담당자 뭐 기술 담당자 이런 뭐다 식으로 비슷한 하는데 높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CVO도. 앞이 칩이니까 네. 대장이라는 얘기니까. CVO는 약간 어감이 제 CVO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그 불알 친구에 이어서 하여튼 제 이분이 브라이스 친구의 CVO. Chief Vision Officer. Chief Vision Officer. 여기 이제 스마일 게이트를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게임 회사예요. 근데 창업자죠. 창업자입니다. 권혁빈 씨. 창업자고 이분은 이쪽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은둔의 경영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잘 안 나타나는 IT 업계. 왜냐면 IT 업계의 특성상 네.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영업을 하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뭐 프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익을 주로 내기 때문에. 그런 역할 하는 사람 아, 따로 있겠죠. 그런 또. 역할, 그 영업이란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따라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가치가 10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야. 50대인데 이야. 창업자고. 진짜 이분-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대물이네. 이분 이혼 소송 어디로 가셨나요? 너무 갑자기 궁금해지지. 네. 근데 이게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크게 액수 나왔던 게 SK 회장이랑 네, 최태원 회장이랑 이제 노소영 일단 나비 아트센터 관장이랑 정도였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금액이 1조였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긴 하지만 여기는 5조야. 와. 근데 어쨌든 최태원 그쪽은 선고된 거는 1,000억도 안 됐잖아요. 인정을 못 네, 받았죠. 네. 왜?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아니 그건 SK 선대로부터 받은 거고 기여도를 기여도를 인정 인정 못 못 받았죠. 갖고 재벌에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 다퉈지는 게 아니 이거 뭐 재벌이라고 해서 그걸 따로 둘 필요가 있냐. 아까 시작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들도 우리 지금은 절반 가까이 분열을 해주는데 왜 재벌이라고 해서 꼭 고유 재산을 별도로 떼고 보냐 이런 게 이제 논란이거든요. 항소심에서 다퉈질 건데 네. 이 권혁빈 CVO는 창업자기 때문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애초에 결혼했을 때부터 같이 키워온 거야. 자수성가야. 자수성가야. 이 사람 대박이지.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 야. 심지어 와이프가 초기에 투자를 했어요. 야, 아니 그러면 네. 재산 기여도가 확실하잖아요. 확실히 다른 투자자였고.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처음에 그 뭐 주식 가처분 신청도 미리 먼저 해야죠, 해버린 해야죠. 거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된 거구나. 요게 또 공개된 주식이 아니야. 비공개 주식이 있어요? 비공개 주식이야. 상장 회사가 아닌가 봐. 야. 그래서 사실은 규모로 따지면 대한민국 아마 최대 규모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 소송으로. 근데 이렇게 조용한 것도 신기하다. 이거 왜냐면- 뉴스에서 막 때려야 될 정도의 큰 금액인데. 왜냐하면 최태원 노소영 관장처럼 최태원 지장 노소영 관장처럼 유명인들이 아니잖아. 은둔의 경영자였으니까. 신기하다. 사실 5조라는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역대급 재산 분할 야 이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죠. 금액이. 와. 지난해 뭐 저기 또 뭐 뉴스지만 정치 관련 뉴스지만 R&D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네.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그게 4조였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금액을 한 그룹이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이. 개인이. 심지어 은둔형. 은둔형. 개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조 가량 평가가 되고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5조를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꿈이었거든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정말 제일 좋대요. 근데 이분은 딱 나는 그런 분이었네. 동네방네 소문나도 부자만 됐으면 좋겠다. 신기하다. 저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약간 네. 이 순서 부분에서 이것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순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오늘 진변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야. 아. 네가 한번 쭉 따라가 줘봐. 일단 처음에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이 배우자 이 씨, 그러니까 아내분이 권혁빈 최고비전 제시 책임자, 이거 어떻게 좀 줄일 수 없나? CVO. 좀 길어.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 게이트 지분 처분을 금지해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직후에 이혼 소송을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혼 소송 걸 때 상대방이 이제 재산을 처분해 버릴까봐. 네. 뭐 만약에 이제 이혼 소송 다 끝났는데 이제 돈 달라고 했는데 나 주식 다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그 돈도 다 빼돌렸어. 그 저번에 진 변호사님이 알려준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이혼 전에 재산 먼저 처분하라고. 제가 그랬나요? 처분하라고 하진 않았어.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있다는 했지. 거죠. 직접적으로 네. 그렇게 저한테 굉장한 팁으로 들렸거든요. 네가 그걸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면 그래야 되는 거라고. 이러고. 그런 경우에 어쨌든 이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켜서 이제 소송이 끝나고 나서 뭐 제가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 두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재산 분할이 주식의 지분을 달라라고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면 지금 이 가처분이 맞고 네. 가처분은 뭐냐면 처분 금지 가처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식의 지분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네가 딴 데 팔면 안 돼. 이게 처분 금지 가처분이고 만약에 이혼 소송 걸면서 주식은 모르겠고 네 주식 가치가 10조니까 나한테 5조를 현금으로 줘. 만약에 이렇게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압류를 해야 돼요. 주식을 처분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네. 주식 자체에 대한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전문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쪽에서는 이 와이프 쪽에서는 그 주식을 지분으로 나한테 달라라는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를 이 스마일 게이트 지분의 절반으로 그렇죠. 청구를 지분을 했죠. 달라고 청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하고 지분으로 달라고 하는 거하고 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왜 그런 식으로 속으로 청구하는 거야? 그거 너무 궁금했는데 그걸 궁금해할 거야.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돈으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돈이 아니니까. 아니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돈으로 주라고 만약에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이 사람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팔아서 5조라는 금액을 만약에 5조라는 판결을 내렸었을 때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이 완전 이제 곤두박질 칠 거고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사실 이거를 이제 5조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봤을 때 재판부도 그냥 5조 줘! 끝! 이게 아니라 5조를 현금화하려면 이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긴 한데 비상장 주식도 뭐 어딘가에서 다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뭐 블록딜 같은 거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블록딜 뭐냐면 그런 주식을 한꺼번에 특정 가격으로 이렇게 한 번에 팔아 넘기는 이런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가치를 깎아서 팔아야 되고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지분으로 받아서 뭐 이게 또 상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받아서 적당한 시점에 뭐 일부 팔아도 되고 그리고 지분이 훨씬 두려운 게 이 CVO라는 이 권혁빈 씨 입장에서는 회사에 굉장히 자기 지분이 줄어들고 영향력, 그러니까 경영권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라도 이거는 주식의 지분을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권혁빈 씨가 은둔의 경영자로 하셨는데 100%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분 줘버리면 이제 100%가 아닌 게 되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회사의 주식 값어치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 주식의 값어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액면가로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5조를 달라 이거를 인지대 송달료로 계산을 하면 몇십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재판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네. 와.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이거를 액면가로 따지면 실제로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주식에 대한 이제 소송에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그 감정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인지대를 높이지 않는 그 선에서 빨리 이렇게 협의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권 CVO가 얼마나 부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호 순위에서 4위에서 5위 정도 순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본 기업들 있죠. 왜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그런 기업들보다 훨씬 부자인 거고 심지어 이 스마일 게이트가 사실상 1인 기업. 100%다 자기 거. 무슨 게임이 있지? 거기다가 플러스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지금 분이시죠. 너무 사실 이렇게 기사가 조그맣게 나온 게 신기할 정도의 상황이긴 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사실 대기업 CEO, 대기업 뭐 오너라고 할지라도 경영자라고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기업 가치가 큰 거지 자기 자산이 많은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만 해도 본인 소유의 주식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삼성이라는 회사가 크지. 네. 물론 그 삼성이라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건 아니잖아. 내 회사 수준 내 건 아닌데 이분은 내 건 거야 그냥 회사가. 근데 전 이게 너무 의아한 게 분명히 내 건데 이렇게 이혼 소송에 들어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결혼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아닌 거잖아 또.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건데 내 거가 아닌 거잖아. 내 건데 같이 만든 회사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파는 내 거지. 너 왜 이렇게 좋아하니? 표정이. 너무 남의 얘기거든요. 너무 남의 얘기잖아. 근데 이 얘기 이제 야 그렇게 너무 어차피 우리랑은 아무 상관 없는 거야라고 지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자그마한 소상공인 분이시라도 이렇게 회사 내지는 그냥 사업체 내지는 그냥 가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게 얼마만큼 되는지 이혼 소송 전에 감이 안 오는 안 경우들도 오죠.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몇 %라고 얘기를 해놓고 진변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막아놓고 저 50%입니다 해놓고 그냥 작은 뭐 사무실이라고 하죠. 개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가치 평가를 시작할 때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눈치 싸움 뭐가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각해 남편이 내가 50% 나 남편 역할 해주세요 빨리. 본능적으로 딴짓했어. 연기 시작하는 거 보고 빨리, 꼴보기 싫었고. 연기한다는 게 아니라 50%를 주면 이혼 직전에 스트레스 받는 남편. 내가 이거 지금 사실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네네. 했잖아. 무슨 일 어차피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 와이프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10억 주고 이거라도 받는 게 나을 거야라고 해서 조정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아직은 따지고 보면 회사 같이 평가 들어가서 보면 더 클 수도 있거든. 네. 근데 실제로 평가를 해봤는데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긴 하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변호사들끼리 약간 눈치를 보는 거지. 눈치 싸움. 눈치 싸움 하는 거지. 그리고 배우자들도 저 자식한테 10억을 받고 나오는 게 맞을까 아니면 끝까지 가서 감정평가해서 한번 따져보는 게 맞을까. 그럼 이 조금이라도 고민이 더 들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근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뭐 제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네. 남편이 재산이 다 있고 이혼을 하는데 얼마를 주고 이제 이혼하자 그러면 무조건 더 받을 수 있어요. 오. 당연하죠. 경험상. 왜냐하면 남편이 그냥 이걸 줘도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남편 없거든요. 이혼하는 마당에 내 재산 절반을 왜 줘? 싫지.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를 줘도 내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소송으로 갔을 때 이게 미니멈이라는 어떤 이제 변호사의 그것도 다 들어봤겠죠. 그런 이제 평가가 내려진 상태에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협의혼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뭐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 재산을 조회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주겠다는 금액만 받고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100%는 아닌데 되게 많은 케이스가 남편이 주겠다고 한 돈을 미니멈으로 보면 되고 사실 이거는 소송에 가도 그 남편의 마음 물론 괘씸해서 못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이제 이 계산기를 돌려봤을 때 이 네.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소송을 하라 이런 얘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남편의 재산을 좀 더 제대로 확인해 보고 그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재산분할 받으시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그냥 너무 뻔한 일반적인 생각인 게 내가 이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상의 재산을 그러니까 훨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들도 생각들을 좀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내가 소송하는데 뭐 1년, 그렇죠. 2년 걸리고 그리고 뭐 남편이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 회사를 정리해야 그 돈이 나온다고 한다라면 만약에 뭐 회사를 정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하다못해 권혁빈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데 이거 회사 정리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0억에서 10억을 가져오려고 치면 그 회사에 뭐 회사를 지분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자산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회사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적당한 금액에서 타협을 하자고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이제 그런 걸 주로 이혼 소송보다 그게 변호사들이 더 머리를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해요. 돈이 조금만 있게 되면. 그렇구나. 이 경우엔 그냥 저 혼자 궁예로는 와이프가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이거 창업한 거 자체를 같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결혼도 창업 전해 했더라고요. 맞아요. 결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했으니 이거 뭐 100% 기여를 했다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결혼과 상관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30% 투자를 했었고 처음에 창업할 때 그랬다가 대표의 이름도 올렸었대요. 맞아요. 와이프가. 네. 그러면 이거 기여도 100% 인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라는 게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겠죠. 다른 사안. 그러니까 결혼 기간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되면 부부의 그러니까 와이프의 가사노동,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지 않고 가사노동, 육아만 했더라도 뭐 많게는 이제 50%까지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30-40%는 이제 많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돈 투자도 하고 지분도 갖고 있었고 대표이사도 했었고 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육아까지 했다. 뭐 아이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가사노동도 함께 했다. 그러면 사실 진짜 50%가 넘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법조계에서도 엄청난 재산분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그런 일반적인 가사 노동의 기여도가 아니라 어떤 이제 이런 기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법인을 만들 때 초기에 창업할 때 그냥 큰 돈이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된 주주들이 필요하거든. 등기하기 위해서 그쵸. 주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의만 아내의 이름으로 30%를 해놓고 그 내 이름 또 30%하고 또 다른 그럴 수 있죠. 30%는 뭐 친구 동업자 중에 누구 하나 이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소송에서는 야 그게 사실 그냥 이름만 둔 거고 뭐 대표이사도 안 사람이 그 관여를 직접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어차피 1인 기업인데 이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다른 회사 차려서 이름만 올린 거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실제 집에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들 많죠. 집안일 돌보지만 아니 뭐 식당을 같이 했어.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을 주로 했어. 근데 아내가 가끔 가서 카운터 봐줬어.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경우들도 그러면 일상적인 주부의 어떤 기여도를 넘어서는 걸로 봐야 될까? 뭐 이런 경우들이 실제 왕왕 따져져요. 그러네요. 실제로.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이 금액적으로도 너무 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아내가 50% 가졌는데 그걸 뭐 누구한테 팔았어. 그럼 그 사람이 또 이제 경영권 노리고 막 이럴 수 뭐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고. 근데 이 비슷한 사례가 아마존에 있었다. 맞아요. 제프 베이조스. 네, 음. 거긴 또 협의 이혼해가지고 뭐 25%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의결권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권에 위협을 주는 지분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주식으로 인한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한 어떤 25%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네. 그 방식이면 괜찮지 않아요? 의결권은 나한테 있고 실제로 주식 소유는 상대방에게 하는. 재산은 나누되.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그런 있어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내가 만약에 경영권에 대한 마음이 조금 있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협의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아까 중간에 나온 게 이 경우도 특이했던 게 네. 재산 내역 명시 명령을 받아서 또 했더라고. 뻔히 다 그냥 그 창업에 투자까지 했을 정도면 남편이 뭐가 있는지 다 알 것 같고 회사 자체가 그렇게 되게 크면 다른 걸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굳이 그런 과정을 또 거쳤어요. 그것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거쳐야 되고 사실은 그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재산 명시가 이혼 소송 제기하게 되면 일단 상대방 재산을 뻔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뻔히 알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뭐 제2금융권 이런 계좌들 내역까지 살아있는 계좌는 다 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게 뭐 이 사건은 이제 주식 이런 것들 뭐 비상장 주식이니까 알아서 다 냈는데 네. 실제로는 뭐 만약에 뭐 돈을 이렇게 다 이혼 소송 앞두고 돈을 다 빼고 이거 그냥 통장 폐쇄해 버리면 현재 살아있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받고 나서 재산 명시 명령에 따른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든요. 그 목록을 가지고 거기 목록이 없는 다른 은행권도 다 조사를 해요. 네, 신청을 다 해서 실제로 그 계좌가 뭐 언제 폐쇄가 됐는지.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3년치밖에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역산해서 3년까지만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3년 전에는 니네가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겠지. 뭐 이렇게 멀쩡하겠지.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3년 정도를 추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근데 뭐 진짜 실제로 한 6, 7년을 준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독한 마음을 얻고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포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이혼 재산 분할 얘기를 왜 하자고 했냐면 네. 주말에 이제 아들이 기차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춘천으로 그 ITX 타고 춘천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쏘카 빌려갖고 이렇게 뭐 다니는데 와이프가 카페를 가자고 감자밭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했던 그 감자빵 있잖아요. 기억나요? 재산분할 뭐 200억 감자빵을 이제 창업한 와이프가 부부가 이제 이혼 소송 지금도 이혼 소송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저는 사실 거긴지 모르고 감자밭 와이프가 감자빵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감자빵이랑 옥수수빵 이렇게 시켜갖고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니까 맛있다.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뭐지? 근데 불현듯 딱 그거였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 집이 맞더라고요. 진짜 빵을 사람들이 줄 서갖고 하나에 3,300원인데
요만해요. 싼 거 아니야. 진짜 맛있겠다. 비싼데. 감자빵인데 그렇게 비싸? 그 진짜 맛있긴 잘 맛있어요. 되는 집은 네. 이유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도 되게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도 같이 이제 혼인 생활 중에 이걸 이룬 네.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보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둘 생각을 나눠가 했거든요. 감자빵, 옥수수빵 이렇게 해서. 아니면 고구마빵 뭐 이렇게. 비냉 물냉 이런 식으로. 근데 옥수수 빵도 맛있더라고요. 옥수수빵 좋지. 옥수수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미국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그 할리우드에서는 보통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쓴다고 하고. 프리너. 맞아. 재산에 탐내지 않겠다. 혹시 헤어지게 된다면 얼마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이제 맞아요, 각서를 쓴다 뭐 맞아요.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벌 가입 갈 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쓴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한 물어봤던 분 중에 궁금하신 분이 이혼 소송을 안 하고도 남편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네. 물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 무슨 거래 관계가 있어서 뭐 채무가 있다든가 이렇지 않는 한 못 찾아낸다고. 개인 법적으로는. 자산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이혼 소송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떨어질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답답해하셨어요. 진짜 이혼 소송 막상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이 인간이 뭐 빈털털이고 그러면 괜히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혼도 이혼이지만 또 자기가 또 앞으로 또 현실적으로 꾸려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런 걸 고민하는데 근데 프리너블 쓰게 되면 최소한 그 사람이 현재 자산이 어느 정도 뭐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알게 되고 네. 나중에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고유 재산이냐 아니면 뭐 그 같이 만들어낸 재산이냐 이게 또 다퉈질 수도 있잖아. 그때 야 우리 결혼할 때 이건 분명히 이 사람이 가져온 거고 이 전세 자금은 내가 마련한 거고 이런 거를 인정하는 효력은 있지.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냥 뒤섞이는 경우가 있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부 재산 계약 그 프리너블 네. 쓰는 경우에는 사실 뭐 이혼 시 뭐 포기하겠다 뭐 이런 내용 그거는 사실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이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포기하는 거니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권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둘째 아들에게 난 첫째 대만 물려줄 테니까 너는 상속 포기각서를 써. 그럼 사실 이거는 상속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속 재산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 피상속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발생하는 건데 그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포기하는 어떤 각서를 써봤자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떤 분이 그래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셨는데 네. 결혼한 지 이제 35년 차가 되신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죠. 근데 남편이 대기업에서 이제 뭐 임원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겠죠. 그런데 10년 동안 별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별거 상태고 아이들은 3명인데 이제 뭐 다들 어느 정도 자란 상태라 서류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혼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부부싸움 도중에 이제 남편이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효력이 없지. 그건 효력이 없고 근데 이제 별거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네. 기여도에서 깎일 수도 있지. 그거 뭐 생활하면서 전업주부로서가 됐고 뭐가 됐든 역할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기도 아이도 다 큰 상황이고. 그러면 35년 결혼 생활을 했지만 10년 별거를 했으니까 그 10년 동안 남편이 뭐 얻어낸 재산 같은 거는 연장이 안 될 청구할 수 수도 없는 있지. 거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재산을 형성했다. 그럼 네. 사실 부인의 기억,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대방의 기억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그런 경우가 되게 억울해지는 게 승진을 했어.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호봉이 달라졌어. 그럼 승진 전에 별거에 들어갔으면 그 달라진 이후부터는 기여가 없는 거야. 야,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치면 네. 10년을 별거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때는 과장급이었지. 그럼 그때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되게 좀 이상하지만 승진할 것 같으면 좀 기다렸다 이거. 그게 왜냐면
모든 게 달라지거든. 그 성장을 함께 축복해줘야죠. 그렇죠. 아, 이거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아니, 실제로 이걸 가지고 많이 다툼이 일어나. 알죠? 준별아, 그렇잖아. 그럼요. 나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줘. 저는 뭐 잘 못 들어보긴 했는데 뭐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할게요. 네. 아직 그 아니, 궁금한 판례는 게 있잖아. 왜 이래. 우리- 판례가 있었나? 아이, 진짜. 잘 모르겠네. 진짜. 아니, 공무원 연금 같은 거 가지고 매번 그게 다툼이 일어나요. 아 그렇겠네. 계속 이제 오르니까. 올라가니까. 아, 저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야, 이 자식이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어쩌? 여기서부터 다 배워놓고 아, 제가 많이 부족했네요. 아, 그건 좀 그동안. 얍삽해 보이니까 손절하시나요? 아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네, 앞으로 공부도 더 하고 판례 공부도 더 할게요. 아니 사연에 보니까 오피스텔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뒤늦게 취득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식의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근데 오피스텔을 만약에 남성이 구매를 했어 남편이. 근데 거기 이제 구매하는 돈의 기여는 안 했는데 남편이 오피스텔 보러 갈 때 이제 아내가 같이 가준 거야. 그래가지고 오피스텔도 같이 보고 부동산 계약할 때도 같이 옆에서 쳐다봐주고 이렇게 운전도 해주고 약간 그런 근데 옆에 정신적으로 의지도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관계였으면 예. 사실 부부가 뭐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럼 그때 거는 이제 기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거인데 그럴 수 아니 있잖아. 파탄하고 별건데 내가 오피스텔 산다고 따라온다 그러면 꺼져 꺼져 이럴 것 같은데 네가 거길 어디라고 따라와 이러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리 안 가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 와이프가 운전해주고 막 같이 가서 막 그러니까 그럼 별거는 아닌 것 아 같은데. 맞네. 그 생각을 못했네. 네. 꺼지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분명히 여기서 그 얍삽한 거 손절하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나빠지시는 그랬나요? 네. 갑자기 그런 경우도 있으시잖아. 이제 아까 얍사온 거, 그러니까 호봉이나 이런 건 객관적인 거지만 네. 로또를 예를 들어서 맞았어. 네. 분할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아 별거 기간에. 별거 기간이면은 안 될 아니 것 같아. 별거 기간이 아니라고 쳐도 그러니까 혼인 관계 혼인 상태에서 관계사. 분할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개인이 취득한 특유 재산인가요? 그게? 아니 저는 사실 보진 못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분할 대상 재산이죠. 난 분할 대상이 아닌 걸로 기억이 뉴스에서 봤거든. 진짜? 어. 아, 분할 둘의 대상이 의견이 아니라고? 달라지고 있어. 이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용돈에서 예를 들어 샀다. 그럼 우리 법은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거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부부 별산제라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는 부부의 재산은 별개인데 이거를 이제 이혼할 때 내 재산에 녹아 있는 상대방의 기여분을 줘야 되니까 네. 사실은 제 용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나만 산 게 아니라 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와이프가 밥도 해주고 애들도 키워주고 했으니까 그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죠.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로또 맞고 몇 년이라도 지났어. 그러면 녹아 들어가는데 바로 이혼하는 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몰랐다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땐 그러면 솔직히 갑자기 로또 당첨- 로또가 딱 이혼하겠네? 당첨되자마자 야 이혼해 이게 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네. 만약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잖아. 법원 판사가 미친 거야. 왜냐면 로또 된 사람 무조건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네. 그 뭐 다른 사정이 있었겠죠. 네. 찾으셨어. 찾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걸로요. 그래요? 원칙적으로. 바로 이혼했을 경우? 나는 제가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 그거 아이, 되게 근데 이상한데? 그거 몇 억 당첨됐다고 이혼할 거면 이거 공유 좀 해줘 보세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합공 안 되는 각이네. 잠깐만 제일이나 급하게 좀 먹어야겠다. 찾아볼게요. 안고인스님 그거 카톡 보내주세요. 뭘? 피디님이 얘기하시는데요. 급하게 찾아본다 그러니까 약간 팬더 느낌 냄새 나지 않아요? 팬더 냄새 많이 나는데. 푸바오 냄새 난다. 끝까지 의심해야 돼 우리는. 푸바오 냄새 난다. 고양이과 판사가 판결한 거 아니야? 자, 재판부는 판결문이에요. 네. 재판부는 로또 당첨금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서 로또 당첨금의 특징상 행운에 의해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일어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로또 당첨금은 특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와 행운이라니. 노력해서 한 게 기여할 게 없는 거야. 맞긴 맞네. 행운이긴 하잖아요. 그거 나는 맞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로또 파는 데가 집 근처에 없거든요. 그리고 와이프가 어디 차를 마시러 가면은 제가 돈을 주거든요. 사다 달라고. 로또 좀 사다 줘. 그럼 와이프가 가서 사갖고 오거든요. 그건 귀한 거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자기 돈으로 자기 가서 사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있어. 여러분들 뭐냐면 앞으로 로또는요 자기가 그래. 걸어가서 로또 직접. 당첨금을 기초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실이 없어서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그래, 판결이 내 기억이 있다고요? 맞다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로 시켜서 아니면 와. 야 이거 이번 달 우리 같이 로또 사자 이러는 게 아니라 혼자 사면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재산은 내가 만드시는 것이. 갑자기 표정이 냉정해진다. 예. 앞으로 로또 살 것 같아. 물론 이것도 참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상황이 있어요. 신기하다. 재산 분할 얘기는 해도 재밌네요. 남의 얘기가 제일 재밌어. 그렇지. 본인이 막상 당사자가 머리가 피사지겠지. 터지죠. 와, 오조라니. 아무튼 사상 최대. 네, 국내 사상 최대. 역대급. 해외에서도 이건 역대급인 것 같은 금액입니다. 아니야. 제프 베이조스는 그때 얼마 아유 거기는 훨씬 더 있겠죠. 몇십 조였어. 근데 이 사람 미국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들었대잖아요. 그 그러니까 억만장자 순위를 1000위까지 매기면 아 그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너 왜 반말이야? 아 그래. 여가 생겼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농담이야. 아니 이재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재용 당연히 있죠. 아, 그래? 네. 억만장자 순위에는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개인 재산으로 따지면. 이재용이 그럴 더 수도 부자예요. 권혁빈 더 부자예요? 권혁빈이 더 부자일 거. 권혁빈이요? 권혁진이에요. 권혁빈. 그러니까 저 정도 돼버리면 순위가 이렇게 주식이 오늘 야 주가 좀 튀었다 그러면 1위 했다가 이랬다, 그쵸. 주가 좀 내려갔다 하면 또 3, 4위 했다가 그러는 거지 뭐. 그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 딱 했다가 막 한 1위 갔다가 또 그래. 10위 갔다가 막 그래 이랬잖아요. 그런 거지 뭐. 신기하네요. 오늘 신기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네. 뭐 재밌었어요. 끝났어요? 예. 더 할 얘기 있으면 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되게 긴박하게 달려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남의 재산 이야기로. 좋아요. 끝났나요 그러면? 네. 바람난 야구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좋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혹시 그림 있나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오늘 그림은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화가의 발견입니다. 파운드라고 제목을 나는 붙였어요. 저 여자 팔을 꺾고 네. 나 진짜 멀리서 보고 이거 약간 체포할 때 그 UFC. 경찰이 팔 꺾고 있는 그 모습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 뭐지? 그 여성분이 약간 슈렉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네 얼굴이. 붉은 머리에. 성병에 걸린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아, 성병 옛날에 성병 걸리면 푼 매독 피부가 됐구나. 같은 걸 걸렸을 때 저런 그러면 피부 초록색이 증상이 돼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낯빛이 창백해지고. 음. 근데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그림은 제가 한번 뭐 들어봤던 것 두 번 같아요. 정도 네, 소개를 했던 들어본 것 같아요. 같아요. 이제 굉장히 바람 많이 피웠던 화가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당시 이 그림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농부가 양을 팔러 새벽 시장에 아침 일찍 나왔다가 길거리에서 과거 자신의 옛 여인이 버림받은 채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시의 여성의 사회상이라고 하는 게 마치 저 농부가 팔려고 데리고 왔던 양처럼 저 양이 그물에 꽁꽁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지배하에 놓여 있었던 상황. 그래서 그때는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도 이제 서구에서 뭐 이렇게 매춘하는 여성들을 거리의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표현이 나왔냐면 길거리에 그냥 맨몸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던. 이혼을 하면요? 그때는 재산 분할이고 위자료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저렇게 병들어 있는 그런 여인을 발견했다라는 그 순간이 되게 슬픈 장면이고 당시의 사회상을 좀 반영해 놓은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오조란 얘기도 했지만 좀 뭐 기여도에 따라서 주부가 전업주부라도 생활을 오래 했을 경우 많은 경우 절반 가까이 재산분할 할 수 있게 됐다.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죠. 네. 너 처음부터 소방 맞는다는 표현 알아? 들어는 봤어요. 그렇지. 예전에는 진짜 우리나라도 쫓겨난다 그랬잖아. 그냥 집에서.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애 못 나오면 쫓겨난다.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이제는 그런 시대는 옛날 얘기라는 거 네. 그나마. 그래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인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권리인 거고 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 거고. 이게 이제 본인의 권리인 게 맞는 게 이제 남편 명의로 재산이 다 돼 있다 하더라도 뭐 만약에 이제 재산 분할을 통해서 아파트를 넘겨받았어요. 그럼 보통 아파트를 넘겨받는 경우에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양도소득세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거였으니까 원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뭐 취득세 뭐 이런 건 있겠죠. 등록세라든지. 근데 그런 어떤 이제 남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그런 세금 자체는 없습니다. 네. 내 재산이었으니까.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할 때도 지금 진변 말에서 이어서 하자면 좀 조심해야 되는 미묘한 부분들이 저거를 그 재산 분할 명목으로 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걸 받으면 얘기한 것처럼 세금이 안 나오는데 그걸 자칫 못해가지고 나중에 막 팔아서 나눠갖고 이러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명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재산이.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이 한 10억짜리가 있는데 일단은 팔면 양도소득세가 한 3억이 나와. 근데 그 명의자가 재판에서 얘기를 해요. 이걸 팔면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그러니까 돈을 주는 판결이 내려지면 이걸 팔아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양도소득세가 3억이 나온다. 이거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면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이걸 팔아서 돈을 줬을 때 향후에 발생하는 어떤 채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 고려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해서 재산 분할을 조금 줬는데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빌려와 갖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확 뛰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아파트를 팔아서 뭔가를 줘야 될 때는 명의자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팔아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법원에서 명령한 돈은 돈대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뭐 바람 피고 잘못하고 뭐 각서 쓸 때 너 각서도 쓰고 그 재산 그 아파트 명의 내 걸로 돌려놔.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네. 나중에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을 수가 네, 있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광고 있나? 네, 광고 있죠. 하나 할까요? 네. 자, 네, 첫 번째이자 마지막 광고. 한돈 수제 육포 4565입니다. 제가 이게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게 익숙해가지고. 왜 이렇게 어디서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 왜 이렇게 슬프지? 나 일부러 슬프게 하려고 그런 거야? 자, 한돈 수제 춤춰야 되는데 육포 잘했다. 4565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연을 담은 깨끗한 한돈 수제 육포 4565입니다. 맛있게 건강하죠? 무항생제 국내산 돈육을 사용했습니다. 자, 국산 천일염과 유기농 설탕으로 정말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었고요. 자, 안전한 햇섭 인증 시설에서 정성 가득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간편하게 먹기 좋아요. 이렇게 10g 단위로 개별 진공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뭐 실내, 캠핑, 모임, 뭐 가볍게 가져가면 진리야 진리. 사랑 받으실 겁니다. 자, 80g 한 봉지에 8,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리뷰 작성하시면 400원, 포토 동영상 리뷰는 1,000원의 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은근히 사람들이 먹는 거 주면 참 좋아하는 게 네. 주머니에 몇 개 갖고 있다가 한 3, 4시쯤 만나는 사람 출출할 주잖아? 때.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냥 출출할 때 딱이거든요. 넣는 거 봐. 여기 있습니다. 아유, 왜. 아유. 이런 거. 뭐 이런 걸 다. 와, 이건 진짜 단짠단짠의 끝판왕이네요. 이거 진짜 든든해요. 그리고 뭐 당연하죠. 너무 육포니까. 맛있어. 살도 안 찔 것 같아.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주말에 만나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